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문제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련해서 우리 표준교재 페이지 198에서 219쪽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강의했던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 부분 공부하고 오셨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푸실 거예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인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심근경색, 오르가즘 지연 2. 뇌졸중, 성기능 감소 3. 당뇨병, 발기부전 4. 알코올 중독, 성교시 통증 5. 자궁 적출수, 성기능 저하. 자, 정답은요. 네, 노인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자, 제가 관절염, 당뇨병 중요할 것 같다고 설명드렸죠? 관절염의 항염증성 그런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 성적 욕구를 감소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정답은 3번 당뇨병 발기부전이었어요. 당뇨병 약은 발기부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 오르가즘 지연 아니죠. 심근경색은요. 심장마비 유경험자에 한해서 의사와 상의하지 심근경색이 있다고 해서 성관계를 할 때 누구나 다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르가즘 지연과 상관이 없고요.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 성기능 감소, 뇌졸중이 이 성생활을 한다고 해서 뇌졸중이 재발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죠. 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 성교시 통증 아니죠. 알코올 중독은요. 오르가즘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 남성 같은 경우에 발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5번 자궁 적출술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이 유방이라든지 자궁 부분에 대해서 적출을 하고 나면은 본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 어떤 위축감을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기능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성기능 저하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원래 이렇게 한 문제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역시나 한 문제는 아쉽죠? 바로 다음 문제 보너스로 한 번 더 볼게요. 1. 다음 중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1. 신부전, 2. 신부전, 3. 부신기능 저하, 4. 간경화, 5. 요로 감염. 자, 정답은요. 이거는 저와 같이 공부하셨다면 너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수분 혹은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요로 감염이 되겠습니다. 이런 감염증 있는 애들 물을 충분히 마셔서 노폐물을 밖으로 빼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도 같이 한번 뒷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분,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 먼저 보여드릴게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 감염 딱 첫 번째로 나오죠. 요로 감염뿐만이 아니라 무슨 방광염, 전립선염 이런 식으로 염증성 질환,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요. 이 나쁜 노폐물을요. 소변 밖으로, 몸 밖으로,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석으로 변할 수도 있죠. 폐렴, 기관지염, 호흡기관지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어떻게 해요? 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수분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되는 질환이고요. 고혈압, 협심증, 혈액순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해질 수 있다 그랬죠.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에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최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제가 체크해 드렸었어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요. 앞에 우리 신부전증, 이 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주 마셔도 좋습니다. 자, 신부전이 있다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수분을 마시지 않아야 할 질병에 이 신부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에 신부전 딱 보이시죠? 신부전 먼저 볼게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 중에 신부전증이 있다면 이분들은 권고 대상입니다. 의사가 권고한 약만 드셔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당뇨 환자는 상관이 없어요. 자, 신부전증은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을 드셔야 됩니다. 간경화 같은 경우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수분이 각 기관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요.
혈액 속에 많이 남아서요. 혈액 안쪽에 수분의 함량만 높게 만들 수 있어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고요. 심부정 같은 경우는요.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되고요. 부신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심한 갑산성 기능 저하증 혹은 갑산성 기능 저하증은요. 물을 많이 마시면요.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니까요. 위험할 수 있어서 이분들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 한번 살펴봤어요.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은 왼쪽, 여러분들의 후원은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늦게까지 봐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